1공단 공원화 공약을 실천하고 공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셨을 때 그 당시에 경기도 양평에서는 우리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특혜 의혹 사건이 있어서 네. 이 대장동 사업과 비교하기 위해서 오늘 그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사업은 다름 아닌 양평의 공공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경선에 뛰고 있는 윤석열 씨의 처갓집 회사인 ESIND라는 회사가 공공지구 개발 사업을 펼쳤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 회사는 구조를 좀 보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씨의 처남이 30%를 가지고 있고 윤석열 씨의 장모가 20% 그리고 윤석열 씨의 처형이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사내 이사로 등재된 회사입니다. 네. 여기서 윤석열 씨의 장모 최 씨는 2006년부터 양평군 공리 일대에 땅 5,900평을 사들이고 그중 5,000평은 자신이 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지 900평은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면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겠다, 농기구를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후에도 나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입니다. 추후에도 이런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고 추후에도 또 농지를 구입하는데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기구 구입이라든지 농사를 짓겠다라는 약속은 지킨 바 없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 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8월에 윤석열 씨 처가의 가족회사인 ESIND가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고 한 달 후에 양평군으로부터 수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인근에 LH의 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취소되는 상황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었죠. 그 이후에 2012년 4월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났고 2012년 11월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지역 도시개발의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2년 후인 2014년 11월까지 시행계획이 완료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윤석열 씨 처가의 이 가족회사가 이 사업 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2014년 11월까지도 1년 8개월 11월까지도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되었습니다. 지사님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렇게 실시계획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지정권자인 군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행정법과 법학의 기본 개념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기간 개념이 있습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실효됩니다. 실효. 유효 기간 있잖아요. 유효 기간 지난 다음에 예를 들면 식품도 12월 말이 유효 기간인데 그 지나면 그만이지 1월 달에 유효 기간 늘려주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 여기서 바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저께에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감사실에 그 감사를 지금 지시해서 감사 준비 중입니다. 예, 여기서 바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1년 8개월 동안 불법적으로 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6년 6월에 당시 양평군수이자 현재 윤석열 씨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 갑자기 공공지구 도시개발 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를 진행합니다. 즉 소급해서 좀 전에도 중요했던 우리 행정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기간 문제에 대해서 시행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을 해줘서 이 불법적인 사업을 소급해서 인정해 준 꼴이 되는데요. 저는 이런 특혜의 이면에는 당시 군수였던 김성교 씨하고 그리고 여주지청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씨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추론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관계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ESIND는 이런 지분이었고
윤석열 씨는 2013년부터 14년까지 여주지청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교 씨가 그 당시에 군수를 했어서 이런 관계들 속에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충분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법자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일선에서 단연간 행정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군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셨겠습니까? 당연히 법 절차에 따라서 시도됐으면 그걸 소급해서 해주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죠. 이건 불법 행정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것이야말로 특혜 불법 의혹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일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사님 친인척이 저런 특혜 개발 사업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었다면 지사님은 어떻게 지금 형편에 놓이셨을까요? 아마 국민의힘에선 달려들어서 아예 산산조각 공중분해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 뭐 온갖 혈안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불법을 양산하는 국민의힘의 전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한 40명 가까이 되더군요. 제 삼촌 이내가. 그런데 이런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도 없고 또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 일은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가족들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유일하게 그 중에 한 분이 시정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또 저의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실제 시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막다가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고 그러다가 가족 간 다툼이 생겨서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도 그분이 저한테 내가 녹음해놨는데 내 말을 잘 들으면 공개 안 하고 계속 내 말 안 들으면 공개하겠다. 그럴 때 저도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결국은 공개돼 버렸고 시정은 안정이 됐지만 가족으로서는 불행을 겪었는데 공직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냥 가만 놔둔다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못 막았던 거 아니냐 아니면 묵인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긴 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